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63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세계적 규모의 식품 전문 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7년 1단계가 준공된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난해 말 기준 124개 업체와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률은 78.2%입니다. 때문에 조만간 기업의 추가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 부진한이 우려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2단계 확장이 숨통을 열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과 개발 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되며 왕국면 일대에 3,855억 원이 투입돼 63만 평이 확보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익산의 식품산업 지형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식품산업의 IC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추진되면서 급변하는 세계 식품 시장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 구축됐던 식품품질안정센터와 소스산업화센터 등 12개 기업 지원시설 외에도 푸드테크 공공임대형 센터 등 11개 지원시설이 추가로 구축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기존의 식품산업을 뛰어넘어 대체식품과 메디푸드 등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80개 관련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생산 유발 효과 5조 3,480억 원에 18,086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식품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경쟁을 뚫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이름을 올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이 세계 식품 시장을 공략하는 핵심 기지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익산시는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도내 입점 지역으로 익산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조 대표는 14일 시청을 방문해 익산은 시장성이 검증된 지역으로 잘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정헌일 시장은 조 대표에게 익산은 사통팔달 도로망을 갖춘 교통 중심지고 식품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강력한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76건을 발굴했습니다. 익산시는 15일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굴된 신규 사업은 민선 8기 공약과 미래도시 비전 확보, 미래 성장 동력,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연화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수소 전기차 중대형 핵심 부품 비파계 3D 안정성 검사 플랫폼 구축,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입니다. 익산시가 신종 감염병 발생과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의료 환경 개선에 들어갑니다. 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건소장, 보건의료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통합건강책협의회를 통해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 소생활권 중심의 보건의료기관 확충 등 4개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 287개 세부 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 딸기가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할 딸기 500kg의 상차식을 가졌는데요. 이달부터 4월 말까지 1,300kg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익산의 한 딸기 농가, 비닐하우스 빨간 딸기가 탐스럽게 연글어갑니다. 현재 익산에선 238개의 딸기 농가가 188.7헥타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중 7개 농가가 이번 딸기 수출 판로 개척에 참여했습니다. 13일 싱가포르 상차식을 시작으로 수출길에 오르게 될 익산 딸기는 싱가포르와 태국, 몽골 세 나라에 일주일에 한 차례 딸기를 수출하게 됩니다. 참여 농가는 이달부터 4월 말까지 1,300kg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첫날 500kg이 수출됐고 앞으로 매주 100kg씩 수출됩니다. 수출 품종은 서량, 킹스베리, 금실, 비타베리 등 4개 품종 가운데 국내 품종 점유율 1위인 서량과 당도가 높고 큰 열매를 자랑하는 신품종 킹스베리입니다. 익산 딸기가 수출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0년 82명으로 구성된 익산 딸기 연구 모임에서 의기투합한 7명의 농부 덕분입니다. 이들은 별도로 딸기 수출 장목반을 조직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재배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의 딸기 농가들은 지역 딸기 유통센터가 없어 바로 공판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트 납품이나 수출로 인해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을 받다 보니 농가 소득이 낮았습니다. 또한 딸기 재배 시기 동안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급량도 많아지고 딸기 대체 과일인 참외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지난 1월 1kg당 15,000원이던 국내 딸기 가격이 현재는 이러한 이유로 5,000원에서 9,00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수출 단가는 국내 가격보다 높은 12,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가들 스스로가 수출을 해야만이 농가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시작한 게 됐습니다. 내수 시장 가격이 워낙에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수출은 단가가 계속 지속되는 단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 딸기의 수출길 신호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2억 원을 투입해 딸기 신품종 육성과 하우스 동별 온수난방 시설 등을 지원하고 매년 연 5차례 이상 고품질 딸기 재배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가들에게 킹스베리 같은 새로운 품종을 보급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주 1회 100kg씩 수출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더 수출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예산에 약 7억 원의 딸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향후 딸기 농가들이 수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 딸기 농민들이 수출길에 첫 신호탄을 쏘면서 딸기 농가의 소득 증가는 물론 앞으로 익산 딸기에 보다 많은 수출이 기대됩니다. 익산 지역 여성 농업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작업 질환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 시범사업에 2년째 선정됨에 따라 올해도 여성 농업인은 자부담 10%만 내면 됩니다. 건진 대상은 만 51세부터 70세까지의 여성 농업인 500명입니다. 이번 검진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농약 중독 등 10개 항목에 걸쳐 이뤄집니다. 익산시가 청년 농업인 81명을 선발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2배 많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79명, 전북형 청년후계농 2명입니다. 또 청년 농업인 육성과 자립을 위해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에 13억 9천만 원, 영농기반 구축에 7억 7,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에게는 3년간 월 1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전북형 청년후계농에게는 2년간 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에서 연구하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역사 책자가 있습니다. 바로 익산의 백제유산 워크북인데요. 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사회과목 보조교재로 활용된 이후 올해부터 전체 60개 학교로 확대 보급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고향의 역사를 알리고 역사적 의미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지역 초등학교 3학년 교사들이 지역화 교재 지도 방법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과목 보조지역화 교재로 활용되는 건 익산의 백제유산 워크북. 익산의 역사는 물론 백제 유물과 지명 유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주면 일단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서는 역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익산의 백제유산 워크북은 익산학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익산 역사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원광대에서 진행했던 익산학 연구사업을 지역화 교재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모두 3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진 익산의 백제유산 워크북.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진은 물론 왕궁리 유적과 익산 토성 등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백제시대 생활상과 성곽 건축 양식, 지역 명칭 유래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스티커 붙이기와 유물 그리기 등 다양한 작업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익산의 백제유산 워크북은 학생들이 익산의 백제유산을 더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스티커 붙이기라던가 유물 그리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한 워크북입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익산 지역 초등학교 25곳에 보급된 이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올해부터는 전체 60개 학교에서 지역학 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친숙한 사파가 있다던가 색칠하기가 있다던가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운 백제 문화라던가 문화유산이라던가 이런 거에 다가가도록 아주 친숙한 교재여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백제 왕도의 역사를 제대로 고증해보자며 추진된 익산학 연구사업. 지역에서 연구하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책자가 초등학교 지역학 교재로 활용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고향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다이로움 시골 여행을 이용하는 학생 어린이의 농촌 관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이로움 시골 여행을 통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학생 관광객이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 전국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소속 어린이 5천여 명이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다이로움 시골 여행은 아이들에겐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일반인에겐 힐링 프로그램으로 농산물 수확 체험과 함께 미륵사지 투어, 백제 왕관 만들기 같은 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익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익산 청년시청이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16일 익산 청년시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과 청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만 18세에서 24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생활안정, 사회관계 형성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대표 향토 음식점을 공개 모집합니다. 향토 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표지판 개첨, 상수도 요금 감면, 홍보물 제작 보급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희망 업소는 신청 서류를 위생과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오는 24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익산시 향토 음식점은 현재 9곳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소속 다온 나눔 봉사단이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받은 밑반찬은 어양동 이곳의 돌봄단을 통해 독거 가구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동산동이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는 어르신 봄날 사진관을 운영합니다. 어르신 봄날 사진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뷰티 전문가의 헤어 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전문가가 사진을 촬영 인화하여 액자로 제작합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